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겨울입니다. 입춘이 지났고 봄이 옴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 오늘은 우리 지역 임금 체불 현장을 찾아 나섰는데요. 우리 지역만 작년 한 해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회사가 무려 체불 임금 100억 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협력사 역시 150억 원에서 200억 원대 체불로 어려움에 처한 곳이 있는데요. 완주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텅 빈 회사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사의 노조 지회장이시죠?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트론 지회장 김필수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넓고 크고 네네.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 12월 달에 지금 뭐 영업 정지 맞고 또 전기 끊기고 뭐 무기한 지금 휴업 상태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전부 다 회사에서 지금 밖에서 뭐 개인 각자 도생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KBS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 경비 직원 한 분 빼고는 전혀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자재만 이렇게 좀 밖에 주차장에 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자동차의 바퀴에 없어서는 안 될 알루미늄 휠을 제조하는 업체죠. 예. 이 회사가 한 18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고 무려 직원이 270명이 넘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탄탄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이 한 연 천억 이상 되는 그래도 공단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예. 이곳이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 그 중에 한 곳에 위치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다시 회상하면 그때가 아마 분명 회사의 어려운 시기에 처한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회사가 좀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한 3월부터 조금씩 지연이 되다가 2024년도 한 상반기 때부터 임금이 50%씩 나오다가 그게 뭐 6월부터는 달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때부터 굉장한 좀 불안감과 또 회사를 또 살려보겠다는 그런 노동자들의 의지에서 임금이 좀 체불이 돼도 회사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일단 원자재 사고 전기부터 들어놓고 그래서 살려보겠다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거리로 내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추운 겨울 이 썰렁한 내가 다녔던 회사를 보면서 한때는 270명 정말 바글바글했고 그렇죠. 이곳이 나의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유지하게 해준 소중한 회사였고 예. 그렇지만 지금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이 회사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이 공장을 바닥 공사부터 해서 건물 올리고 설비가 들어올 때부터 제가 같이 여기서 일을 했었던 직원이었는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지금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설비를 갖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는 각오하에 이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한 10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진짜 춥습니다. 몸도 마음도 춥고 뭐 직원들 간간히 만나서 뭐 서로 삶의 고충을 좀 토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삶 자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힘들었던 부분, 오늘 야 많이 힘들었다, 야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해서 또 힘든 부분들을 좀 풀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애들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애들 키우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사라져 있고, 이분들이 노후 자체까지도 전부 다 망가져 있는 이 상태다 보니까 말로써 이걸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18년 전에 신입사원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지는 대학생이 그렇죠. 됐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만큼 아이는 성장했는데 네.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만 되는 이 상황. 저희가 이제 우리 지 회장님과 또 오늘 몇 분의 직원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같이 예.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좀 곳곳을 한번 둘러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보이는 이 쌓여있는 자재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의 그 휠. 예, 예, 예. 지금 이게 완성품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입혀야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소제품을 네. 가공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도장까지 가기 전에 회사가 지금 휴업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 예. 바로 이 완성되기 전 단계 제품이 이 주차장에 예, 예. 쌓여 있다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어디론가는 수출이 됐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원래는 이게 그 KGM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네네.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차에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뭐 추운 앞마당에 지금 네.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이 건물이 메인 건물입니까? 예예예. 예, 예. 공장입니까, 그러면? 예예. 지금 문이 살짝 열려 있네요, 그래도. 네네. 지금 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짐을 좀 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기 요금을 못 내서 지금 단전된 상태라면서요? 예, 단전되고 단수도 됐고. 결국엔 돌아가지 않는 현재 주소를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은 거의 완성된 예, 제품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거는 완제품입니다. 출고 전 지금 예, 예. 쌓여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회사가 완전히 저희가 지금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지금 도산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지금 사실상 지금 공장이 전기요금 미납돼서 그다음에 단전이 돼 있고, 그리고 물량 자체가 원청업체에서 물량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도 공급받고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사대보험도 못 내다 보니까 그냥 무기한 휴업 상태인 거죠. 네. 한참 지금 이 시간엔 계속 점심시간을 앞두고 지금 공장이 가동되어야 그렇죠. 될 상황인데 모든 것들이 멈춰 있습니다. 지게차도 그대로 있고요. 전기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침침하고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270명이 이 공간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순간들이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상상이 됩니다. 우리 지 회장님은 그 장면들이 아직 기억 속에 역력히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힘들게 이 여름에 50도가 넘는 공장에서 힘들게 탈수 현상도 일어나고 힘들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자라고 해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9년 8월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예. 네, 그러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을 다른 공장으로 부당 전적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 회장님 그 당시에 지금 이곳이 이제 완주인데 김제에도 이 회사가 있잖아요. 김제로 지금 김제로 강제 보냈는데 거기로 인사가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뭐 교섭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예. 뭐 그런 상태였었죠. 아, 정말 이 거대한 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웠을 것 같고, 네네. 겨울에는 지금처럼 추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 따뜻함 속에서 그래도 내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그 장면들, 그 현장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뭐 도산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뭐 이 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경매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회생한다든지 무언가가 회사에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런 입장이 없는 겁니까? 예,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 공장이 돌아가서 다시 밖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이제 활기차게 생산 활동하는 게 제가 바람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대표가 말은 지금 뭐 다른 데 인수자 투자자를 좀 찾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에 부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누가 쉽게 이게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좀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몇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멈춰버린 한때는 매출 1000억대 270여 명이 근무했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인데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직원분을 만나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전에 여기 아직 퇴사하지는 않았고요. 네. 전에 품질 쪽에서 근무하던 김창룡입니다. 예. 지금 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김창룡 선생님은 이 공간 어디에서 근무하셨을까요? 저는 QC 쪽, 품질 쪽 품질. 일을 담당했고요. 품질은 어디 쪽입니까? 쪽 저희는 이제 전에 제가 근무하던 건 최종 공정인데요. 최종. 그러니까 완제품 출하하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검사 라인에서. 이 회사에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올해 제가 9년 차고요. 예. 품질 쪽만 일을 해왔습니다. 9년 동안 이 회사를 쉬지 않고 다니셨겠네요. 네, 이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9년 전에. 전혀 생각 안 했죠. 제가 왔을 때가 한참 바빴을 때고요. 아. 그때는 저희가 뭐 주 52시간 문제가 아니라 주말까지 다 반납하고 철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바빴습니다. 뭐 주말 수당 또 뭐 심야 수당까지 그래도 급여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동명업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 2교대이기 때문에요. 그 심야하고 주말까지 근무하면 보통 연봉이 4,500 이상은 신입사원 기준 했을 때 그 이상은 나왔으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특근 수당 뭐 이렇게 포함하면 그렇죠.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한참 일할 때는 거의 연봉 5,000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가 저는 올해 48입니다. 예. 한참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 온 게 딱 올해 하면 10년 차거든요. 예. 그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취재하러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셨어요. 예. 많은 동료분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 뭐 아르바이트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저도 얼마 전까지 아는 지인분 통해서 아르바이트 일을 간간히 좀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월급을 못 받은 지가 개월수 따지면 이제 5개월 차 넘게 접어들면서 마냥 집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하고 있고요. 자제분이 있으시죠?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아빠가 회사 출근 안 하고 왜 오늘 집에 계시지? 아들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도 아빠 겨울방학이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고 예. 지금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잠깐은 아빠가 쉬고 있다. 아, 그런 본료만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겠습니다만 아버지는 겨울방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가 다시 문을 열어서 출근하는 생각. 하나는 내가 이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이제 50을 앞둔 이 나이에 어디를 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생각이 현재도 공존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일 바라는 거는 다시 회사가 정상화돼서 다시 제가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바람이긴 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 직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암담하면서도 물론 이제 회사가 완전히 파산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좀 지금 날씨만큼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좀 착잡하죠. 네. 네. 혹시 아내분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죠.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노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와이프도 회사가 이렇게 쉼없이 일을 하고 저거 하는데도 왜 노동 조건은 안 좋았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고, 또 솔직히 회사가 진짜 쉼없이 휴일도 없이 철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바쁠 때는 물론 저 몸이 고되고 힘들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점점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론 같이 노동조합도 시작했고, 일 나오면은 직원들끼리 열심히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원하면은 불평불만 없이 뭐 내 개인적이 있더라도 주말은 근무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네. 저희가 힘이 많이 빠지죠. 예. 우리 김 선생님 품질 파트에서 최종 예. 점검을 하는 최종 공정 파이널 검사. 파이널 네. 마지막 그 자동차에 회사에 들어가기 전 출고 그쵸, 전 예. 마지막 단계, 수많은 자동차에 들어가야 할 알루미늄 휠들이 우리 김 선생님의 손과 눈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버렸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단순한 이곳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이 관련된 또 많은 협력업체들, 또 딸린 가족들,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기계들 돌리고 싶고요. 이 휠들 빨리 납품하고 싶습니다. 뭐 저의 바람이 아니라 아마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금속노조 전북지부의 이장원 조직국장님 만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회사들 많이 다니세요? 예, 그쵸. 지금 좀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뭐 KBS에서 이제 다른 사업장도 한 군데 소개해달라 해서 네네. 기광을 말씀드렸는데 예. 어제가 월급날이었어요.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연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네. 좀 우려스러운데, 마땅한 대책 또한 없는 것이 또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알트론이 얼마 전에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서 순서가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요? 4대 보험 밀리다가 공과금 밀리다가 세금 밀리다가 통장 막히고 급여 밀리고 한두 번 어떻게 융통해서 풀다가 다시 또 그 금융 비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연쇄되다가 알트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그 과정을 똑같이 겪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너무나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퇴직 적립금을 쌓고 있는지를 네.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임금 협상 때 회사가 정말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아예 끊어졌다.
그럼 저희도 고통분담 하거든요. 아, 뭐 희망퇴직에 동의한다든지 아니면은 복지 축소에 동의한다든지 그렇죠. 이 어려운 이 보릿고개를 버티고자 하는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운영 주체로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금속노조에 속한 회사들이 더 앞으로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날 거라 보고요. 지금 저희 전북지부에 소속된 사업장들도 상태가 괜찮은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임금 협상의 결과 성과금을 이제 타결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성과금은커녕 그냥 물가 인상률 방어하는 기본급 인상에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이제 노사 간에 계속 물량이 없다. 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납품납가 연동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왜냐면은 원하청 원하청 그 사측이 서로 적용 안 하기로 합의하면 적용 안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적용을 안 하기로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제가 이게 뭐가 규제냐? 그리고 지금 그 완성차들의 뭐 현대, 기아, 뭐 GM 이런 데들의 실적을 보면요,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수익률이 완성차가 이렇게 철을 찍어내는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씩 나요. 근데 이 회사들의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은 5%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적자 납품까지 했었고. 여기를 오다 보니까 예.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정표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뭐 차로 한 5분 거리면 예, 갈 금방 수 있는 곳이죠. 예, 금방 갑니다. 완성차의 대기업의 회사만큼 이 협력업체 내지는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그렇습니다. 부분 속에서 제도는 있습니다만 제도가 적용 안 해도 되는 제도. 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임금 체불로 기소를 했습니다만 구속이 기각됐잖아요. 예, 사전 구속영장이 예, 기각됐습니다. 예.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뭐 이제 생각일까요? 해외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뭐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경영권 다 넘기고 빠져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휠 산업 자체가 원자재가 오르고 고환율 영향도 전면으로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그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라리 업계가 화랑이면은 어떻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좀 키우고 그런 과정들을 밟겠는데 지금 그렇기가 휠 산업이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 예. 뭐 그게 내연기관이든 그게 하이브리드든 그게 네. 수소차든 전기차든 네. 바퀴는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바퀴는 달려나가죠. 그러면 이 바퀴를 만드는 이 회사는 자연히 돌아가야 되는 게 만들 텐데. 예. 야, 결국 원청에서 이익을 나누지 않는 문제가 정말 이 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영업이익만 제대로 이렇게 분배를 했으면 아래로 쫙쫙쫙 내려갔으면 이 회사가 아무리 경영자가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팔레트를 납품하면 거기에 5,000원 한 장 얹어서 원청에 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저가 수주를 했을까 과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정말 비전문가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가까운 우리 대기업의 현대자동차도 있고 수많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도가, 그러니까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거에 보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군산형 일자리라든지 예.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잖아요. 비중이. 예, 그렇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역형, 저희 노동자들이야 사실 뭐 어떻게든 뭐 지역형 일자리든 뭐가 있든 간에 뭐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들어온다면 뭐 당연히 환영하죠. 네. 근데 그 이제 군산형 일자리도 사실은 완성차 조립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의 최상단인 업체를 유치해서 아래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던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휠은 사실 말단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공격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제도가 없거든요, 지자체에. 그래서 지자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답답해서 지자체에게서 두드리고 있는데 지자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좀 회의감도 좀 듭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답답하네요.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늘 기업 유치 이야기를 합니다만, 있는 기업이 이렇게 도산화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아주 큰 기업이 이제 지역 전체, 예전에 군산의 음. GM이랑 현대중공업 빠져나갔을 때처럼 그렇죠. 지역 자체의 고용이 대충격을 맞지 않는 이상, 네. 예를 들면 뭐 고용 유지, 그 고용 위기 지역 지정해서 뭐 아.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0억짜리 회사, 270명짜리 회사 하나 자빠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선포되진 않는다 이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건질 수 있는 것이 대지급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지급금도 도산됐을 때 이제 2,100만 원 이 상한이고요. 아니, 왜 이 회사는 도대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왜 안 된 거예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립하게 당연히 법령에 써 있어요. 예. 근데 페널티가 지연이자 20%. 그러니까 그 페널티 내고 그냥 안 하는 연금을 거죠. 예, 그리고 납입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그걸 노동자 내년에는 측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다 떼보고 있거든요. 음. 저희 금속노조 사업장들. 근데 이거 하려면은 통합연금 포털에 가입해서 뭐 금융인증서를 인증하고 뭐 이런저런 정보 제공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컴퓨터에 좀 밝지 않은 노동자들이 직접 챙겨가면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뭐 우편으로 통지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좀 숫자를 볼 줄 아는 분들이야 좀 있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더 질문을 어떻게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언론에서 이 현재 주소를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회사를 살려보고 싶은 또 의지가 있는 또 기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혹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전파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어서 현장을 왔습니다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이장원 조직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